뉴질랜드 월드컵 1차전 경기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풋볼살롱이 총 9가지 테마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다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었다인데, 여자 월드컵 1차전 결과를 모두 봤을 때 3골 이상 넣은 팀이 스페인,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총 5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팀 대 약팀 구도에서도 3골 이상 나왔던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번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베팅에 접근을 함에 있어서 언더를 찍으면은 꿀이라는 속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언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여자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언더 경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강팀 대 약팀이 맞붙었을 때 5.5 언더나 4.5 언더 기준점이 많았는데, 워낙에 언더 경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프로토 회차부터는 이 언더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1차전보다는 다가오는 2차전부터는 언더 오버 결과를 맞춤에 있어서 기준점이 내려간다면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권이나 8강 이상을 바라보는 강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오히려 조별리그 첫 승이나 16강 진출이 목표인 언더독 팀들은 상당히 1차전부터 사활을 걸고 경기에 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언더독 대 언더독이 맞붙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타전 구도 속에서 치열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펼쳐졌던 콜롬비아 대 대한민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대한민국의 태극 낭자들이 콜롬비아에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전반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했지만 페널티킥을 허무하게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당했고, 추가 실점을 아쉽게 골키퍼 실책으로 당하면서 허무하게 전반전에만 2실점을 당한 것이 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테마는 여자 월드컵이 1차전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다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 피지컬이 뛰어난 북유럽 팀들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컬과 신장이 뛰어난 북유럽 팀들이 코너킥,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북유럽 팀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한 골차 신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피지컬이 뛰어난 북유럽 팀들, 유럽 팀들이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많은 것이 바로 이번 여자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골키퍼 포지션 선수들이 확실히 남자 선수들보다는 신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킥의 궤적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거나 이 골키퍼 가까이 붙이면 골키퍼들이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이 슈팅 궤적이나 헤딩 슈팅의 궤적도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듯이 높게 궤적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골키퍼들이 상당히 공중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을 잘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자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지컬이 뛰어난 북유럽 팀 대 상대적으로 유럽 팀들보다는 피지컬이 왜소하다고 볼 수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들과 맞대결을 펼칠 경우에는 이 피지컬이 우세한 북유럽 팀들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유럽 팀 대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이 맞대결을 펼칠 경우에는 북유럽 팀들의 세트피스 한 방도 최종픽을 갈무리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아프리카, 북중미 팀들의 복병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이 지난주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는 확실히 아프리카나 북중미 팀들이 FIFA 랭킹에 대비해서 언론사들이 선정한 파워 랭킹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북중미 팀들이 복병이 많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 캐나다와 0대0으로 비긴 나이지리아, 그리고 스웨덴에게 아쉽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남아공이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0대0으로 비긴 자메이카, 그리고 잉글랜드에게 0대1로 패한 아이티 같은 경우에도 주목할 만한 북중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전에 경기가 마무리가 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확실히 필리핀도 끈적한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테마는 기대를 모았던 잠비아는 생각보다 조직력과 수비력 그리고 기본기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아프리카의 복병으로 꼽혔던 잠비아라는 팀이 1차전 일본에게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상당히 모래알 조직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비아가 공격 쪽에서 바브라 반다, 쿤다 단지 같이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선수들에게 공 자체가 많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격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이 두 선수에게 의존하는 패턴만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본에게 0대5로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잠비아가 수비 상황에서는 잔실수와 볼 트래핑 같이 기본기가 미숙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일본이 전방 압박을 걸었을 때는 후방에서 패스 전개, 빌드업에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잠비아는 확실히 공격보다는 수비와 미들 쪽에서 약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1차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무손다 선수가 일본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 결정하는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잠비아의 수비가 2차전에서는 더욱더 불안해질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중전과 쌀쌀한 날씨 변수가 있었다인데, 프랑스 대 자메이카 0대0 무승부 이변 결과가 나왔던 경기처럼 호주, 뉴질랜드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인 우리나라와 달리 겨울철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 한겨울처럼 추운 날씨는 아니고 평균 온도가 8도에서 17도 사이의 초겨울 느낌의 날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는 확실히 쌀쌀한 기운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초겨울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팀 대 약팀 구도에서는 당일 수중전 여부가 이변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대표팀 장슬기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선수들은 한여름인 우리나라보다는 공차기에는 괜찮은 날씨라고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나 아시아 선수들이 호주, 뉴질랜드의 날씨에 적응함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테마는 바로 수중전과 쌀쌀한 날씨의 변수가 있는 여자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 월드컵 본선이 개최가 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시 그리고 경기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호주 브리즈번의 브리즈번 스타디움, 뉴질랜드 더니든의 더니든 스타디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에덴파크, 호주 애들레이드의 힌드마시 스타디움,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렉탱귤러 스타디움, 호주 퍼스의 퍼스 렉탱귤러 스타디움, 호주 애들레이드의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움,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 뉴질랜드 해밀턴의 와이카도 스타디움, 뉴질랜드 웰링턴의 웰링턴 오리지널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본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 토토에 들어가시면 해당 경기마다 경기장 장소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당일이나 승무패 마감일에 맞춰서 수시로 해당 장소의 날씨를 검색을 하시는 것도 수중전 변수를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는 1차전에서 핵심 자원 부상 및 퇴장자가 발생한 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팀들의 결장자를 잘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다가오는 승무패 41회차 최종픽 갈무리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본전에서 주전 골키퍼 무손다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잠비아의 수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2차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 강호 프랑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이변을 연출했었던 북중미의 복병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카디자 쇼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2차전에는 이 주포 공격수 쇼 선수가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자메이카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이번 2차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주전 미드필더 아비오던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중원 쪽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뉴질랜드와 함께 개최국인 호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아일랜드를 1대0으로 제압을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어려운 경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샘 커 선수가 아일랜드전에서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 커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 첼시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과거에 지소연 선수가 첼시 위민에서 활약을 했을 때 한솥밥을 먹었었던 선수이고, 이 선수가 호주 공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인데, 이 샘 커 선수가 직전 아일랜드전을 앞두고 종아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1차전 아일랜드전에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호주가 2차전에서 이 샘 커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아일랜드전에 이 샘 커 선수가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 몸 상태 회복 여부에 따라서 다가오는 2차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 샘 커 선수가 2차전에서도 종아리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다면 호주가 상당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을 이번 2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북중미 팀들에서 퇴장자가 많이 나왔던 이번 1차전이기 때문에 북중미와 아프리카 팀들은 항상 퇴장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아공의 핵심 공격수 마가이아 선수가 스웨덴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핵심 공격수 마가이아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이아 선수를 제가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가 대한민국 WK리그 세종 스포츠 토토 소속으로 올 시즌 8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인으로서는 이 세종 스포츠 토토 소속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남아공의 마가이아 선수를 조금은 응원을 하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이아 선수가 우리나라 WK리그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8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 남아공에서도 A매치 28경기 18골을 넣으면서 핵심 공격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스웨덴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골대와 충돌을 하면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2차전에서 이 마가이아라는 공격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자메이카의 핵심 공격수 카디자 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프랑스전에서 득점은 없었지만 확실히 자메이카의 최전방 공격 자리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프랑스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다가오는 2차전에는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자 쇼 선수가 맨시티 위민에서 활약을 하면서 지난 시즌
잉글랜드 무대 득점 2위를 차지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공격 자원이고, 이 북중미 예선에서도 공격 포인트 1등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자메이카의 공격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카디자 쇼가 빠지는 자메이카가 공격 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한 자메이카이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카디자 쇼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수비와 미들 쪽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메이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남아공의 마가이아라는 공격 자원인데, 이 선수가 WK리그 대한민국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WK리그에서 18경기 8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 스포츠 토토라는 팀이 8개 팀들 중에서 6위를 달리면서 하위권으로 처져 있지만, 이 마가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토토를 즐기시는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세종 스포츠 토토 소속으로 남아공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마가이아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선수가 스웨덴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남아공의 핵심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웨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2차전에서 남아공의 이 마가이아 선수의 출전 여부를 잘 파악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테마는 바로 페널티킥 실축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여자 월드컵 1차전에서 페널티킥 판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페널티킥 실축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미국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초 페널티킥이 막혔지만 잠비아 골키퍼가 라인을 밟지 않아서 다시 차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초 페널티킥이 막혔지만 IT 골키퍼가 라인을 밟지 않아서 다시 차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실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언더 경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의외로 실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이번 여자 월드컵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테마는 호주, 뉴질랜드 개최국의 혼발이 있다인데, 이번 여자 월드컵 개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강호 노르웨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부터 이변을 연출을 했지만 좀 전에 끝난 2차전에서는 필리핀에게 0대1로 덜미가 잡히면서 동시에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 상대로 비교적 힘든 경기를 했지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개막 1차전에서는 모두 홈발을 받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마무리가 된 필리핀과의 2차전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반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홈발은 뉴질랜드는 조금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했던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라고 자찬을 조금은 하고 싶습니다. 아쉽게 3등적 중에 머물렀지만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번 40회차 이변 경기 결과를 잡음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풋볼살롱이 14번 경기 뉴질랜드 필리핀 경기에서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를 통해 이 필리핀의 공격수 서리나 볼든 선수를 집중 조명을 해드렸는데,
작년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이 필리핀의 서리나 볼든 선수가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전에 마무리가 된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이 서리나 볼든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필리핀이 1대0 승리 2변을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를 잘 보신 분들은 충분히 14번 경기 뉴질랜드 대 필리핀 경기 이변 적중을 성공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풋볼살롱은 아쉽게 승무를 찍어서 미적중이 됐지만, 이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경기 결과를 보고 제가 원래는 초안픽을 승패로 갔다가 뉴질랜드가 노르웨이를 꺾는 것을 보고 무승부까지만 가도 되겠다 해서 무승부로 바꾼 것이 조금은 패착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필리핀의 서리나 볼든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0회차에서도 현미경 분석이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변 결과였던 프랑스 대 자메이카 0대0 무승부 이변 경기에 대해서도 제가 살롱 코멘트 현미경 분석에서 현재 프랑스가 주포 공격수인 카토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프랑스가 디안이라는 공격수가 발탁이 됐는데, 이 디안이라는 선수도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이 프랑스의 디아니가 유독 메이저 대회에서 득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메이저 대회를 월드컵 2번, 유로 2번, 올림픽 2번, 총 6번이나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니 선수가 유독 메이저 대회에서는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득점이 없었다는 징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자메이카전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또다시 징크스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후반 막판에 이 디아니 선수의 헤딩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포스트까지 때리면서 골대 불운까지 겹치는 등 확실히 메이저 대회 무득점 징크스가 있는 프랑스의 디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분석 내용 역시 프랑스 대 자메이카 0대0 무승부 이변 경기 결과를 잡아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의 공격수 소피아 스미스 선수를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모건 같이 굉장히 쟁쟁한 공격자들이 많지만 제가 이 젊은 공격수인 소피아 스미스 선수를 집중 조명을 했고, 이 선수가 베트남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3대0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소피아 스미스 선수인데, 베트남을 상대로 혼자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3대0 완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프랑스 대 자메이카 경기인데, 이 프랑스의 공격수 디아니 선수가 회심의 헤딩 슈팅을 날렸지만 크로스바를 한 대 때리고 골포스트 맞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이 디아니 선수가 메이저 대회 무득점 징크스를 또다시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필리핀 대 뉴질랜드 경기에서 풋볼살롱이 집중 조명을 해드렸던 필리핀의 공격수 서리나 볼든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필리핀의 서리나 볼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작년에 뉴질랜드와 평가전을 치렀을 때 필리핀이 비록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서리나 볼든이라는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월드컵에서도 뉴질랜드를 곤욕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서리나 볼든 선수가 실제 득점을 하면서 필리핀의 1대0 승리 2변을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디안이라는 선수가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이 살롱 코멘트 마지막 문단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메이저 대회에서 유독 득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이 현재 공격 쪽에서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자메이카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를 정독을 하신 분들은 프랑스 대 자메이카 무승부 이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축구 승무패 41회차 같은 경우에도 여자 월드컵 경기가 들어오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40회차 경기들이 화요일 4시 반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해당 경기 결과들을 모두 지켜본 다음에 내일 수요일까지 현미경 분석 자료, 살롱 코멘트를 작성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 내용은 풋볼 살롱이 저 혼자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최종픽을 갈무리를 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내일 최종픽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최종픽만 짚어드리는 쪽으로 41회차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